안녕하세요. 로켓 분석입니다. 매일 좋은 분석 나가고 있으니 좋은 결과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첫 번째 경기 카타르 대 아랍에미리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이번 경기에서 홈의 이점을 확실히 살리려 한다. 도하 특유의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초반부터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짧은 패스와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흔들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최근 경기들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오만전에서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었지만 0대0 무승부에 머물렀던 만큼 이번엔 공격 템포와 피니시의 정확도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아크람 아피프의 빠른 침투와 알모에즈 알리의 골 결정력은 여전히 카타르의 핵심 무기다. 이들이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UAE의 수비 간격을 흔든다면 홈 팬들 앞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비 전환 과정에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UAE의 빠른 역습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UAE는 원정이라는 불리함 속에서도 최근 흐름이 괜찮다. 직전 오만전에서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역전승을 거두었고 이 승리가 선수단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 팀의 강점은 조직적인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 전개다. 하산 알마하르지가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칼판 무바라크는 패스 타이밍을 조절하며 공격의 방향을 만든다. 전방에서는 알리 마부쿠트가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상대 수비 라인이 조금만 올라와도 곧바로 뒷공간을 노린다. UAE는 경기 초반엔 안정적으로 수비 블록을 형성하다가 후반부에 속도를 높여 역습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카타르의 지속적인 압박에 체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길 경우 후반 막판 실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이번 맞대결은 공격적인 카타르와 현실적인 UAE의 충돌이다. 카타르는 홈의 기세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앞세우며 경기를 끌어가려 할 것이고 UAE는 안정적인 수비 뒤에서 역습 한 방으로 분위기를 뒤집을 기회를 노릴 것이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 기준으로 보면 확실한 우세를 점하기 어렵다. 카타르가 초반 흐름을 잡겠지만 UAE의 견고한 수비와 역습 대응이 만만치 않다. 결국 한순간의 집중력이 승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경기 사우디아라비아 대 이라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반등이 필요하다. 최근 조별 예선 초반에서 무승부와 원정 패배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커진 상태다. 홈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주도권을 잡으며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이 팀의 강점은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활용이다. 특히 과거 아르메니아전에서도 공중볼 싸움에서 우위를 보인 적이 많고 수비 라인이 다소 벌어지면 타깃형 공격수들이 뒷공간을 노릴 여지가 있다. 또 최근 헝가리전에서 2대2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낸 건 팀의 끈기와 전환 공격 능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와의 지난 원정 경기에서는 2대1로 패하면서 수비 안정감이 무너지는 모습이 드러났고 공격에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홈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 뒷공간 허용과 미드필드 간극 관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 아르메니아는 원정의 부담을 안고 플레이하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보여준 조직력과 수비 대응이 나쁘지 않다. 다만 공격진 쪽에서는 기복이 있고 득점력 면에서 약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중원 쪽에서 스페르차얀이 창의성을 발휘해 찬스를 만드는 장면들이 예상된다. 방어적으로는 견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먼저 수비를 다지면서 카운터나 틈새 패스를 노릴 전략이 유력하다. 다만 아르메니아는 최근 큰 패배 경험도 있었고 원정에서의 체력 문제나 압박 국면에서의 집중력 저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기는 반등이 필요한 아일랜드와 실리 전략의 아르메니아의 대결이다. 아일랜드는 홈에서 공격의 흐름을 만들며 초반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고 아르메니아는 수비 기반을 탄탄히 세우며 역습과 중원 연결을 통해 균형을 노릴 것이다. 경기 흐름은 초반 아일랜드의 우세, 중반 아르메니아의 수비 집중으로 균형 유지, 그리고 후반 시간대 흐름 변화, 시도 이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승부를 가를 열쇠는 선제골 여부, 수비 부담을 견디는 능력, 그리고 미드필드 싸움 우위다. 세 번째 경기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우디는 홈에서 확실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역전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홈 팬들의 기대도 클 것이다. 공격 쪽에서 폭넓은 스쿼드가 강점인데 깊이 있는 지원 자원이 있고 공격 전환 속도와 유연한 전술 변화가 가능하다. 또 홈에서의 골 결정력과 공간 활용이 중요해질 것이다. 반면 수비 쪽에서는 전환 시 허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크가 역습을 노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우디는 압박 타이밍과 중원 제어가 중요하다. 이라크는 원정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직력과 정신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다.
최근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살렸다. 그 승리는 체력 조절과 집중력 유지가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라크의 강점은 중원과 수비 라인 간의 연결, 그리고 역습 타이밍 포착 능력이다. 일정 부분 감량 전술과 수비 집중력으로 버티면서 방심하는 순간을 노리는 스타일이 유효해 보인다. 다만 원정에서의 체력 부담, 공격 옵션의 한계, 그리고 사우디의 홈 압박이 변수다. 사우디는 초반부터 흐름을 장악하려 할 것이고 이라크는 침착하게 버티다가 한 방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초반 사우디의 압박 중반, 이라크가 수비 집중 후반 양팀 변화 시도. 이런 흐름이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안도라 대 세르비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도라는 이번 경기에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차가 큰 상대를 맞이하는 만큼 수비 라인을 최대한 단단히 세우고 공간을 좁히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공격적인 시도보다는 두 줄 수비를 통한 버티기 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공격 전개는 단순하지만 롱볼이나 세트피스를 통한 한두 번의 기회를 노린다. 홈에서는 팬들의 응원이 힘이 되겠지만 상대의 압박을 얼마나 오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수비진의 집중력이 흔들리는 순간 대량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라인 유지와 협력 수비가 필수적이다. 결국 안도라의 목표는 실점 최소화와 역습 한 방에 있다. 세르비아는 전력상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유럽 상위권 수준의 개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최근 경기에서도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트로비치와 블라호비치의 투톱 조합은 공중볼 장악력과 피니시 능력 모두에서 압도적이다. 여기에 타디치가 이 선에서 유연하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세르비아 공격의 중심을 잡는다. 이번 경기에서 세르비아는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좌우로 넓게 펼치는 공격 전개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상대가 수비에 전념할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가 중요한 해답이 될 것이다. 이 경기는 한쪽이 공세를 퍼붓고 다른 한쪽이 버티는 전형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안도라는 수비에 집중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고 세르비아는 침착하게 압박을 유지하며 득점을 노릴 것이다. 초반에는 안도라의 수비 집중력 덕분에 쉽게 골이 나오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르비아의 공격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결국 틈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경기 라트비아 대 잉글랜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트비아는 이번 경기에선 최대한 조직력을 동원해 버텨야 한다. 상대가 잉글랜드인 만큼 공격 압박이 강할 텐데 중앙 공간을 막고 측면 역습이나 세트피스를 노리는 전략이 유력하다.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득점 기회 창출이 많진 않았고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한두 번의 찬스를 살리는 게 현실적인 목표다. 팀 구성도 몇몇 주축이 부상이나 결장 가능성이 있어서 스쿼드 운영폭은 좁아 보인다. 홈 팬들의 응원은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잉글랜드의 강한 템포와 압박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디느냐가 관건이다. 수비 집중력 유지, 미드필드에서의 간극 관리, 그리고 역습 전환 시의 날카로움이 중요 포인트가 될 거다. 잉글랜드는 현재 분위기도 좋고 전력도 탄탄하다. 최대한의 조합과 자원을 활용해서 경기 흐름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최근 경기에서도 조직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안정감을 보여줬다. 주축 선수들이 빠지거나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중원과 공격 라인의 유연성과 가동력은 여전히 강점이다. 볼 점유율을 높이며 측면과 중앙을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상대의 수비 블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시도할 것이다. 잉글랜드 쪽은 초반부터 압박을 걸어 라트비아의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는 게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역습 위주의 라트비아를 상대로는 세트피스나 빠른 침투 패스 전환이 유효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흐름을 잡고 압박을 걸어오는 양상일 것이다. 라트비아는 초반엔 최대한 수비적으로 버티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여섯 번째 경기 퀴라소 대 트리니다드 토바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퀴라소는 이번 경기를 홈에서 치르며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최근 골드컵에서 캐나다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경기 후반 집중력을 잃지 않는 태도가 강점이다. 팀 구성원들 중에서도 공격진의 움직임이 준수하고 특히 측면과 중원 전환에서 속도를 살리는 플레이가 위협적일 수 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 측면에서는 때때로 허점이 드러나곤 해서 상대의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골을 내줄 가능성도 있다. 홈 팬들의 응원은 힘이 되겠지만 퀴라소가 얼마나 일찍 주도권을 잡느냐가 관건이다. 초반 흐름을 내주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원정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역습과 조직적인 움직임에서 강점을 가진 팀이다.
최근 버뮤다와의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탔다. 이 팀은 공격 기회 창출보다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기회가 오면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최전방의 파괴력과 중원의 연결 능력이 관건이며 상대의 허점을 빠르게 노려야 할 것이다. 단점이라면 원정 경기에서의 체력 부담과 지속적인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다. 퀴라소가 홈에서 공격을 몰아칠 경우 중반 이후 흔들릴 여지도 있다. 이 경기는 퀴라소가 주도권을 쥐려하고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수비 속에서 전환 공격을 노리는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초반엔 퀴라소의 압박과 공격 템포가 주도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수비를 정비하고 틈을 보이면 역습으로 반격하려 할 것이다. 7번째 경기 파나마 대 수리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나마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어 한다.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탄탄한 수비 밸런스를 보여주며 조별 예선 초반 흐름을 잘 끌고 가고 있다. 특히 홈에서는 템포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매우 좋다. 파나마의 가장 큰 장점은 중원 압박과 짧은 간격 유지다. 볼을 빼앗는 순간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측면 풀백이 오버래핑해 상대 진영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공격에서는 바르세나스와 블랙번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수리남처럼 역습 타이밍이 빠른 팀을 상대로는 수비 뒷공간 관리가 중요하다.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순간적으로 밸런스가 무너질 경우 예상치 못한 실점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리남은 이번 경기에서 현실적인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파나마 원정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고 상대의 압박 강도도 높기 때문에 초반부터 수비 조직을 유지하며 경기 리듬을 느리게 가져갈 것이다. 이 팀의 강점은 빠른 역습과 전방 압박 타이밍이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는 순간 직선적인 전진 패스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움직임이 효과적이다. 또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 세컨드볼 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다만 수비진이 깊게 물러서면 공격 전환 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공간이 단절되는 문제가 종종 나타난다. 결국 얼마나 효율적으로 역습의 리듬을 유지하느냐가 이 경기에서 수리남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 밸런스를 중시하는 파나마와 역습 한 방에 강한 수리남의 맞대결로 볼 수 있다. 파나마는 홈에서 점유율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것이고 수리남은 라인을 내리고 빠른 역습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반에는 파나마가 주도권을 잡으며 찬스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리남의 역습이 위협적으로 바뀔 수 있다. 결국 집중력과 세트피스 대응력이 승부의 갈림길이 될 것이다.